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 상성고등학교의 작년 입시 정리와 그리고 학교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또 상성고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상상고의 작년 입시, 그러니까 09년생들이 치렀었던 2025학년도, 그리고 연도로는 2014년의 입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경쟁률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자사고들의 경쟁률이 작년 초에 예상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은 반면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경쟁률이 조금씩 좀 올랐습니다. 유의하게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상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산이 이제 작년부터 특수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형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숫자에서 사실 그 명수를 빼서 예를 들어 사회별화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전형이라든지 그런 특수 전형에 사실상 학생 배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일반 전형의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 경쟁률이 이제 굉장히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일반 전형으로 70명도 안 되게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남학생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당연히 올해도 그 쪼그라든 일반 전형의 숫자가 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역시나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이 아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제 영상을 계속 팔로우 하셨었던 경우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입에 가장 경쟁률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또 학령 인구인데 지금 09년생에 비해서 10년생은 또 학령 인구가 조금 많은 추세여서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경쟁률 정도가 좀 올해도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럴 만한 호재는 또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 왜냐면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되고 상대평가가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자사고에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상대평가 과목의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게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경쟁률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대평가의 과목 개수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무조건 5등급제가 됐다고 해서 경쟁이 완화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시나 경쟁률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거에서는 좀 브레이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만한 또 완벽한 악재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올해 경쟁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상고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의 특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작년 상산의 입시는 재작년 자기소개서 작성과 특별히 달랐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상상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자사고와는 다르게 자기소개서의 특징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로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원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파트가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독서가 3권이 들어간다. 요게 이제 상상고등학교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뭐 또 많은 친구들이 어떤 책을 꼭 쓰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책을 꼭 쓰면 좋은 건 없습니다. 본인이 쓰고 싶은 책이나 자신 있는 책을 써주는 게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책들만 3권을 올리는 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자주학부터도 어느 정도는 융복합스러운 느낌을 좀 추구하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문이과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에 내가 너무 하나만 좋아한다 라는 느낌이 사실상 면접관이든 어른이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굳이 생각할 거 하나는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보다는 좀 다양한 못해도 뭐 2개 이상 정도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을 때
조금은 더 선호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독서를 적거나 자주학을 적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적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원래 상사는 면접의 특징은 이제 창의 수학과 독서 및 인성이라는 공통 질문이 메인이 되는 면접을 치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상상 같은 경우는 여타 하나고나 외대부고 또는 외고국제고 같은 학교들과는 달리 자기소개서나 생기부 기반보다는 본인들이 준비를 하신 공통 질문의 중요도가 훨씬 더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창의 수학이라고 하는 면접방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면접관님 앞에서 본인이 푼 수학 또는 과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독서 및 인성 같은 경우도 제시문 한 두세 개 정도를 읽고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문제를 한 10분 정도 푼 다음에 역시나 들어가서 면접관님 앞에서 본인이 준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제시문 기반의 공통 질문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창의수학 같은 경우가 60점, 그리고 독서 및 인성이 한 40점 정도의 배점으로 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난이도에 대해서야 푼 학생들 입장에서 뭐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물과 수학이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의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런이나 퍼셉트론 같은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실상 4가지의 질문이 나왔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시문에 대한 활용과 일반적인 본인의 생물학적 지식 또는 수학적 사고 능력 같은 게 고루고루 필요했었던 질문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학에 가까운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떤 거리 계산에 관련된 문제, 독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별의 어떤 거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거리 계산을 하거나 비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식의 이제 수학 문제가 조금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질문을 봤을 때 뭐 너무 어려워서 뭐 손도 못 댔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 창의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질문을 준비하는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시문만 잘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잘 소화만 한다고 하면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뭐 아주 괴랄했다던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및 인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주제들이 이제 인문사회적인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인문사회적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제시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전반적으로 작년 상산의 창의수학이랑 독서 및 인성 질문들은 어느 정도는 무난했다. 다만 남학생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생물과 수학의 융합적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창의수학방에서는 수학과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등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이고 어떤 학생들이 가면 좀 유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상상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여타 비슷한 라인의 자사고들 중에서는 정시 실적이 꽤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정시형 학교다라고 얘기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수시로도 학생들이 굉장히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비율적 측면에서 아무래도 정시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150명 정도가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50명 정도가 수시로 가고 한 100명 정도가 정시로 간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자사고들 자체가 아무래도 학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화려한 어떤 생기부나 화려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수시가 조금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상산이 정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과형 남자애들이 많이 가는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시 실적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 같은 경우는 이과형 남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스타일 자체가 뭔가 이제 혼자
혼자서 공부하는 거에 아무래도 조금 더 특화가 돼 있거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시 부분이 조금 더 나온다. 왜냐면 이제 정시라는 거는 정말 아이가 좀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큰데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땐 좀 슬프게도 사실 수거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을 이제 이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정시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와 동시에 어쨌든 학교도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히 다른 자사고들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나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수능형 방과후 수업들이 조금 있다던가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학교의 서포트나 아니면 스타일 자체도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상산고가 수시가 안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학교에서 되게 슬퍼하시는 말이거든요. 상산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자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고급 과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술 활동 같은 거 활동적인 학습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학생의 스타일과 학교의 전반적인 스타일이 정시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을 조금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을 편하게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런 학교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학교가 별로 좋아하시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메디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학교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꼭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만 가는 거는 절대 아니죠. 당연히 공대도 많이 갑니다. 뭐 서울대 컴공, 뭐 재료공학과 가는데 역시나 아까 수시정시처럼 메디컬을 가는 학생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학교가 메디컬이 좀 중심인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뭐 학교의 모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상산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메디컬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좀 강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내신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의대를 1순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학교가 의대 실적이 조금 많이 나오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학교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머님들이나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학교에 막상 입학을 하면 다양한 길이 제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게 당연히 고등학교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메인 분위기나 그 학교의 다수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컬을 생각하는 친구나 의대에 대해서 좀 강한 욕구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학교 자체가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은 상황이니까 같이 자극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학업적 분위기가 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 학교가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 이제 09년생 이하 1011 친구들 같은 경우한테도 기본적으로 자사고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적응력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은 사실상 학교가 다양한 과목들을 깔아서 이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다 아시겠지만 수학의 정석에 이제 홍성대 이사장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는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상산이 조금은 지금 현재로서도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 약간 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액티브한 과목들이나 활동들을 많이 깔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환이 여타 다른 자사고들에 비해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은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들의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문교과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상산의 과목들이 아주 약간은 정적인 측면들이 조금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상산고 본인들께서도 사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력도 아마 확실하지만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산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의 수과학적 역량이 좀 중요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과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선행을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 학교의 면접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준비 시간이라는 걸 준 상태에서 어떤 제시문스러운 것을 읽고 거기에 따른 질문 4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수학적 역량,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뭐 과학 지식이나 수학 지식을 논리적이면서도 조금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순발력 같은 게 좀 중요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수과학적 능력과 동시에 독서 및 인성과 창의 수학 또는 자소서에서도 융복합적인 부분을 써주면 사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과거형제고를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조금 잘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뭐가 약간 모자르다고 생각이 돼서 뭐 전자사를 준비를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화 자체가 뭐 의대 중심이거나 이과 중심으로 이미지화가 되어 있다 보니 특히나 과거형제고를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자사고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형제고에 적합한 학생과 전국권 자사고에 적합한 학생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융복합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대부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과형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선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상고조차도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잘한다 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 자체라기보다는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 어려운 공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들어가서 잘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중학교 내신 시험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단순 암기를 하는 공부에밖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암기만 잘한다고 해서 내신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험 자체가 훨씬 더 수능형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를 단순 암기하거나 선생님이 주신 부교재를 단순 암기하는 거에서 성적이 나온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신을 따기 위해서도 사고력이나 뭐 이해력이나 뭐 아니면 응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또 내신 시험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행 자체의 어떤 적정선이나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학업 역량을 확실히 키워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 이런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거나 아니면 적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상상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상상고를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역시나 이 영상의 밑에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